특히나 이제 얘네들 같은 게 이제 플렉서블, 그러니까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부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렇게 쭉 감소를 하다가 올해 이제 좋아지고 내년도에 이제 이만큼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얘네들이 이거를 다시 돌파하고 이제 올라갈 텐데 실질적으로 비아트론이라는 회사가 공모를 했을 때 가격이 17,000원, 16,000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만 원 정도 올랐으면 2012년 뭐 이때 2013년 이때 상장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겨우 이제 공모가 정도 회복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회사는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지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감안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아트론도 물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2만 원 막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팁으로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면. 특히나 올 한 해, 올해 초, 작년 말부터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 SDS 그리고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을 많이 했잖아요. 기업 공개를 많이 하고. 절대적으로 그 신규 상장을 해서 바로바로 올라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매매를 해도 되고 그래도 먹을 게 좀 나와요. 근데 요새 그 공모가는 높은데, 그 공모 경쟁률은 높은데 신규 상장해가지고 3일 내에 공모가 회복 못하거나 주가가 공모 당시에 최고가를 넘어서지 못한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3년 동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꼴 나 이꼴. 얘도 처음에 상장할 때는 제일 좋았어. 막 핫했죠. 근데 주가 빠지고 나서부터 못 올라가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가 가장 좋은 시기에 보통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우리 회사가 가장 좋을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상장을 하고 싶지, 가장 안 좋은 상황일 때 누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 얘네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또 올라가지만, 그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됐거나 상장할 때가 가장 좋은 실적이었다. 그럼 걔네들은 3년 내내 주식을 내려가는데, 그나마 이제 회복이 되는 회사들은 그래도 3년 동안 사업을 잘 유지해가지고 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이 아닌 바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공모주를 별로 안 하는 이유가 이미 공모가라는 거에 지금 현재 실적과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갔을 때 이 회사가 더 좋은 실적이 얼마만큼 이어질지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공모가에 또 맹점이라는 게 하나 있죠. 공모가가 10,000원인데 상장하는 시초가는 2배로 막 형성이 돼, 2만 원에 막 형성이 돼버려. 그러면 얘네들은 공모 가격이 벌써 얘네들의 기본적인 가치가 환산해서 녹아있는 가격인데 공모할 당시에 2배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몇 년 동안 가야 되는 가격을 다 반영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논리라는 게 단순히 뭐 기업의 가치나 어떤 실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의 힘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기관이 공모를 받을 때 많이 받았으면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사고 하다 보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보는 게 뭐예요? 항상 보는 게 수급 보잖아요. 수급. 기관 얼마 샀는지, 외국인 얼마 샀는지. 근데 수급이라는 건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어제까지 사다가 갑자기 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팔았어. 그럼 떨어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안 사기 시작하고 그냥 계속 팔면 그냥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보다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는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가 뭘 하는 건지,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IPO나 공모주 쪽도 사실은 약간 시들시들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이미 공모하고 나서 막 옛날처럼 막 몇 배 올라가고 막 상한가 치고 이런 애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런 것들이 한파동이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워낙에 핫했던 그런 시장이었지만 지금 자체는 별 재미가 없다라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걸로 단타 치러 뭐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막 며칠 지나면 막 상한가 또 치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 안 올라가 버리면 손절하거나 아니면 한 3년 동안 계속 들고 있어도 본전도 못하는
그러한 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겨우 이제 공모가 당시의 가격을 좀 회복시켜 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또 이제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싫고 그냥 빠른 게 좋다 하면 이런 걸로 쫓아가가지고 사도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참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부터는 한 2배 정도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 얘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리려고 하면 지금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 자체를 또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그 시장에 대한 변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쫓아가서는 크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잠깐 이제 보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AP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족에 있는 애들이 한번 저점을 주고 고점을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저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이제 하락을 거쳤다가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테라세미콘.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 뭐 많이 아시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뭐 열처리 장비 쪽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테라세미콘이나 비아트론이나 그다음에 앞서서 AP 시스템이나 대부분 다 2천억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PBR이라던가 이런 걸로 따져보면 회사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규모 자체나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좀 달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건 어떤 회사는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녹아져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 자체가 이제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랑은 좀 틀려요. 근데 실제 이제 실적이 반영돼서 실적 대비 주가에 대한 그 개선 속도라든가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11년도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얘가 무상증자해서 이런데 7만 원 막 이러다가 10,000 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올라서기 시작을 하는 건데, 과연 얘가 이때 당시의 가격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이 주식은 안 사요. 주식이 재밌는 게 주가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서고 해서 고점 돌파를 하고, 사실은 이제 그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신고가 날 때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더 가니까, 빨리 더 가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사서 신고가도 먹고 신고가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을 이제 골라내는 편인데,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지금 내가 그 편입을 했을 때 과연 신고가까지 갔을 때 어떤 기본적인 회사의 가치는 얼마 수준일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테라 같은 경우는 맥스로 따져서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사이즈인데 얘가 지금 2만 원에서 한 50%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 3,000억이 넘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은 이제 계속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구간에 가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여기가 고점 쭉 빠졌다가 여기 고점. 그다음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면 꺾이는 거예요. 쌍봉 친 거잖아요. 그럼 얘는 큰 그림에서 박스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또 골라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회사가 또 그 상황에 따라 실적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하면 이것도 뚫고 나갔을 때 또 여기서부터도 또 엄청나게 또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괜찮다.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산업에 대한 변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고르셔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얘기 드리는 건 뭐 하나를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는 기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쪽의 섹터에 있는 애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가 됐죠. 소외를 많이 받았고 이제 겨우 그런 가격들을 이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 정도까지는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 뭐 한 2만 원, 22,000원, 뭐 2만 원에서 뭐 근처에서 산다라고 하면 한 3만 원, 3만 5천 원만 가도 한 70%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게 끝이 아닐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3년 파동짜리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었던 회사 중에 동아엘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하나는 뭐 검사 쪽을 하고 있고, 이제 자회사인 이제 선익시스템이라는 회사는 그 LG 쪽, LG와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가는 전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삼성에선 AP가 있고, 동아에서는 이제 선익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디스플레이 쪽에서 상당히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오래됐고 업력도 되게 좋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돈도 많아요.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작년에 되게 많이 핫하게 올랐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배당도 받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했을 때가 뭐 8,000원, 9,000원 뭐 이 정도였었는데 2만 원 넘어가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또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뭐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중국에 들어가는 뭐 빗센 검사기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OLED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장비 회사 선익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도 또 이제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참 재미있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가장 좋을 때 신규 상장을 하고 이제 기업 공개를 가지고 이제 주식에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제 선익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이제 비상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 실적이 나오면 걔네들을 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옛날부터 이제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쪽에 대한 어떤 실적 자체가 확하게 좋아지지 못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장 자체를 늦춰놓은 상황이고, 그게 이제 또 실적이 좋아져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또 다시 한번 또 재평가를 받아야겠죠. 뭐 자회사에 아까 얘기했던 뭐 테라나 AP 같은 애들이 뭐 2천억씩 받고 있는데 최소 한 1,500억 정도만 받아도 이 회사가 가지고 지금 현재 선익을 갖고 있는 게 한 70% 정도 되니까 한 1,000억 이상 버는 거예요. 1,000억 이상 또 기업에 대한 가치를 받아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계열이라는 좀 타이틀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좀 밸류에이션을 싸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삼성이나 LG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이제 선익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아일텍이 하고 있는 검사 장비가 다시 나중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했을 때가 이 정도쯤에서 이제 매집을 막 했다가 한번 이렇게 쭉 올랐고, 그리고 다시 이때 이제 이게 기관 애들이 이걸 한 거거든요. 기관 애들이 막 올라갈 때는 막 뭐 퀀텀 점프니 어쩌고 막 그 난리를 치면서 올렸다가 실적이 조금 둔화되고 잘 안 올라가니까 다 팔아가지고 또 저점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긴 차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바짝 오른 거지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또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약간의 뭐 매물 저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